55번 보자. 55번.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 AB가 직선 여기 위에 있는데 X축을 2등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 변이. 그러면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해봐. 이 직선이 뭔지는 몰라. 근데 뭔지 생각해 볼 수 있지. M이라는 문자가 있는 순간 어떤 직선입니다. MI X-4 0. 생각이 든가? Y는 0이라는 직선하고 X는 4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4,0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먼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냐? M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M을 나눠서 처리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사실 M이 0만 아니라면 양수 M이니까 M이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항을 시켰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면 이제 Y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M분의 1에 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직선을 해석할 때 기울기와 한 점으로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직선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지 않냐? 그래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기울기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4,0을 지나치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제 원점도 사각형을 가져. 근데 이게 이제 한 변이잖아. 한 변을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2등분한 거야. 그렇지? 한 변을 2등분한대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각형을 한번 살짝 만들어 보면 사각형이 어떻게 만들어지겠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보정을 하면은 정사각형스러워지지? 굉장히 정사각형 같지? 내가 그래도 이거보다 잘 그리겠다. 미안. 못 그릴 거야. 가봅시다.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M값을 구한다라는 것은 이놈의 기울기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의 기울기는 뭐예요? M이에요. 수식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직선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거 다 구해줬다. 왜? 이게 중점이거든. 그러면 이 길이가 뭐 1이라고 놓자 그냥. 1이라고 놓으면 안 되겠다. A라고 놓자. 이 길이 뭐예요? 2A예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 나왔지. 왜? 수직인데 이것 대 이거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것 대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에요. 오케이? 기울기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M이 양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어떤 때도 있어요? 이 밑으로 대칭되어 있을 때도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도 존재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M은 뭐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 이게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 수직인 B가 2대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다음 봅시다. 56번 봅시다. 내심이야. 내심의 성질은 뭔가? 너희들 이번에 시험 봤으니까 2학년 친구들은 다 알 거 아니야. 3학년 친구들은 작년에 배웠으니까 다 알 거고. 내심의 성질. 삼각형이 있어. 근데 내심이래. 내심이래요. 어떤 성질을 갖지? 가계 이등분선. 오케이. 또 뭐 있어?
그렇지. 수선의 길이? 수선은 그게 아닌데, 수선은 각 변에 떨어진 거리가 같다? 그게 맞겠네?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지? 오케이. 알고 있어요. 각 변에 떨어진 길이가 모두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봐보자. 이 성질을 가지고 둘러싸인 삼각형의 내심의 좌표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은 얘를 좀 한번 직선을 그려봅시다. y는 0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x절편 5, y절편 12. x절편 5, y절편 12 이라는 직선. 그 다음에 x절편 마이너스 4, y절편 3. 4분의 1, 4.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는데 내심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냐? 그래요? 내심의 좌표 어떻게 구할 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응? 뭐 같다고? B가 같다? B가? 오, 그럼 풀 수 있나? B가 같아? 몇 대 몇이에요 이거? 이 길이 얼마지? 9. 이 길이 얼마지? 이 길이 얼마? 구할 수 있나?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가? 이 점 좌표가 쉽게 구해지나? 이 점 좌표 뭐야? 이 점 좌표 뭐예요? 구하기 싫게 생겼지? 나도. 아무튼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 왜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지 않냐?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지 않냐? 이 길이 대 이 길이지 않냐? 그러니까 B를 이용해서 이 B를 알고 B를 알면 이 점에 대한 B 구할 수 있지. 저번에 시소 원리로 설명해 준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고. 오케이? 그러면 길이를 내가 못 구하겠으니까. 좌표 한번 구해볼까? 한번 해보자. 이 방법을 일단 먼저 해볼까? 이 방법을 여기서 요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어. 어떻게 했어요? 각의 이등분선. 은서야 어떻게 했어? 지금 막 모른 척 한 거지. 내가 있는 거 쳐다보고 있는데 모른 척 한 거지. 어떻게 했어요? 각의 이등분선. 오, 모른다. 어떻게 했어요? 야, 각의 이등분선 구하는 거 아무도 모른다고? 잠깐만, 나간다. 각의 이등분선. 갑자기 기억났다. 나간다.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 진짜 복습 안 한다. 이 징한 것들. 에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온다.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야. 각의 이등분선이었던가? 이 각의 이등분선이었던가? 기억나요? 각의 이등분선이었어요? 지금 뭔가 보이네. 어떻게 처리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던가?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은 각의 이등분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거였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편이 됐네?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같은 거리에 대한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세워볼까? 세우기 싫게 생겼냐? 양변에 60 곱하고 양변에 12 곱할게요. 오케이? 양변에 60 곱했더니 뭐가 되냐면 12x 플러스 5y는 6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11을 곱했더니 3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2가 됐습니다. 이항까지 시켰더니 마이너스 60은 0, 이항 시켰더니 플러스 12는 0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어떤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세 번째 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첫 번째 거, y는 0이잖냐?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아요. 그럼 x, y라고 잡으면 루트 제곱 1분의 y 절대값. 그래요? 제곱 3, 4, 25 분의 x 마이너스 4y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계산해 줄 수 있겠지. 이항시켜서 처리해봤더니 절대값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준다고?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다를 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5 이항시켜주면 5y는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일 때랑 부호가 다를 때는 마이너스 앞에다 붙여줄게.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2일 때. 그 중에 기울기가 뭐인 거 구해주면 돼요. 이거 직선 두 개 생기잖아.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이때랑 이때도 생기지? 그지? 그 중에 기울기가 뭐인 거? 양수인 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양수인 거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양수인 거 뭐예요? 이거네, 이거. 그렇지? 여기 양수인 거 이거지? 이항 시켰더니 양수 나오지 않냐?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네. 3x 마이너스 9y 플러스 12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 3으로 나눠서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도 너네들이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당연히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정리해 봤더니 이쪽에다 정리할까? 얘랑 얘가 똑같은 거리야. 당연히 이 두 개 해도 돼. 두 개 해도 되는데 이 두 개는 하기 싫지. 하기 싫게 써졌잖냐. 딱 봐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하는 게 낫잖냐. 그래요? 이 두 개를 해보면 제곱이 절대값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제곱이 13분의 절대값 12x 플러스 5y 마이너스 6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기울기가 얘는 어떤 거야? 음수인 거지? 음수인 거는 플러스일 때 음수인가? 아니네, 플러스일 때 양수네. 마이너스일 때 음수네. 마이너스 13y는 1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6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이항시켜봤더니 25가 아니네. 12x 플러스 18y 마이너스 60인데 왜 내 멋대로 16이라고 적었냐. 마이너스 60은 0. 6으로 나눴더니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그렇지. 이 직선의 방정식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10은 0. 그러면 두 개의 교점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아시겠어요? 다른 방법은 그냥 안 할게. 너희들 이 방법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충격적이네. 이 문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의 모임. 이거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오케이? 각의 이등분선의 자치잖냐?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나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냥 이 풀이로만 푸세요. 다른 풀이는 안 할게, 그냥. 알겠지? 그럼 그 다음 봅시다. 57번 봅시다. 오늘 이것만 하다 끝날 것 같지? 오늘 못할 것 같지? 느낌이. 57번. 동쪽으로 시속 10km를 향하는 배가 있어. 배가 동쪽으로 가깝지? 동쪽으로 10km만큼 가고 있어요. 칠판이라 해볼까? 동쪽으로 10km만큼 가고 있어요. km/h. 태풍의 중심이 이 배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150만큼. 얘가 이제 150만큼 떨어져 있고, 남쪽으로 100만큼 떨어져 있어요. 100만큼 떨어져 있어요. 보인가, 글씨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그 중심에서 100km 이내의 폭풍우를 동반한다. 이 100km 이내의 폭풍우를, 원이 이제 어차피 여기서 잘리거든. 이 정도까지만 그릴게요. 오케이? 얘가 이제 동반한다라는 거야. 이 배가, 잠깐. 중간에 한 줄을 빼먹고 읽었네. 얘가 중심이 어떻게 이동합니다라는 거예요. 시속 20m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 중인데, 얘가 20m의 속도로 북쪽으로 이동할 때 폭풍우권 내에서 항해하는 시간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거 현실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들지. 아니, 왜 현실적으로 얘는 이 태풍이 있으면 점점 커지다가 줄어지잖냐, 느낌이. 바다를 지나치면서 커지다가 육지를 지나치면 줄어들잖냐. 그지? 수분기를 먹으면서. 근데 수학 문제니까. 현실적으로 만들어지면 훨씬 어렵겠지? 아무튼,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문제를 내면은 진짜 화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너희들이 화를 낼 거 아니야. 뭐 이딴 문제가 다 있어. 폭풍이 줄었다가 줄어. 범위를 나눠서 또 생각을 해줘야겠네. 그러셨냐? 아무튼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봐봤더니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당장 여기서 따지는 게 힘들어. 그러면은 기준을 세워서 좌표를 통해서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태풍의 중심을 움직일까? 아니면 무엇을? 얘를 기준으로 잡을까라는 거잖냐? 얘를 기준으로 잡읍시다. 이것을 X축, Y축, 이것을 X축으로 잡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잡아줬다면 이 중심의 좌표는 뭐예요? 150, 100이에요. 오케이? 근데 얘가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동을 한다 했어요. 북쪽 방향으로 20m만큼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20 플러스 t라고 세워주면 되겠네요. 20 플러스 t. 그 다음에 이 배의 위치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는 거냐면 얘가 올라가니까 얘의 위치는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값이 10t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렇지? 좌표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요? 안 보이냐?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100이게 되겠지? 당연히 마이너스 100.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크겠네요. 그렇게 넣으면 100이라고 넣으면 문제가 지장이 굉장히 클 것 같아. 마이너스 100이라고 넣읍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폭풍우권 안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거리가 100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얘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150 마이너스 10t의 제곱 플러스 얘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 100 마이너스 20t의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100의 제곱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범위를 구해줄 수 있을 거 아니냐. 정리해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100 하나씩 뗄까? 100을 하나씩 뗀다라는 것은 이 10을 하나씩 뗀다라는 거랑 똑같지. 그렇지? 10의 제곱 바꿔놓으면 100이 되니까. 전개했더니 225 마이너스 15 곱하기 30t 플러스 t의 제곱 100 마이너스 40t 플러스 t의 제곱 100이에요.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70t 100 사라지고 플러스 225가 0보다 작게 나갔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뭐라고? 마이너스 40t의 40제곱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5네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부등식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다음 봅시다. 58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OAB 이게 있어. 근데 얘를 어떻게 했냐면 접었어요. 접었어. 얘를 접었어요. 얘를 접었어. 이렇게 톡 접었네. 그때 이게 이제 이렇게 옮겨갔어요. 이 점에 좌표를 구해주세요. 아, 그렇게 있으니까 자지. 나도 이렇게 있으면 자. 근데 보통 교회 가면 이렇게 자잖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아멘. 그거 아니야.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 한지 알지도 몰라. 누가 아멘. 그거 아니야. 불교는 자기 또 더 좋다. 바닥이 뜨뜻하거든. 그래서 바닥에 앉아있으면 스르르 이렇게 잠이 와. 거기서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죠, 이렇게. 그 열 동안 근데 이제 중간에 안타까운 시간이 있어. 안타까운 시간이 불교는 절을 해야 돼. 가끔 절을 하잖냐. 근데 군대에서. 그때 군대 가봤어. 나는 천주교를 믿으니까. 천주교는 못 자. 왜냐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중간에 내 탓이요, 저희 탓이옵니다. 이것도 하고, 그거든.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해보면, 교회가 가장 잠이 많이 왔어.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잖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헌금 내랄 때 헌금 내고, 집 가요. 중에 찬송가 부르고, 찬송가. 나 주기도문을 못 외워가지고, 자꾸 혼났거든. 하늘에 계신 뭐더라? 아무튼 뒤에 쭉 있잖냐? 아무튼 혼났어요. 나는. 천주교 교회에서 신부님한테 크게 혼났고, 너는 자격이 안 됐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 고해성사 이제 교회를 안 가면 내가 이제 교회를 못 갔다고 고해성사를 하거든. 고해성사 할 일 있으면.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래. 죄송합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못 외워서. 신부님이 나한테 엄청 넌 성당에 들어올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됐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성당을 안 가요. 내가 자세가 될 때까지 조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봅시다. 열심히 기도했어? 주님 만나고 왔어요? 못 만났어? 불교야? 네. 불교는 부처님 만나고 왔어? 부처님? 오케이. 가봅시다. 미안.
개종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미안해요. 58번 봅시다. 이거 방송 내가 할 때 마이크 끄고 얘기하는데 깜빡하고 마이크 켜고 얘기해버렸네. 이거 편집할 생각하니까 깜깜하지. 그냥 올릴게요. 잠깐 미안. 잠깐 이 문제 좀 읽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옮겨질 거야. 그러면 이 뒤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한번 봐봅시다. 주어진 게 이 점의 좌표가 12. 그렇지? 이것만 알아요. 근데 이제 PQ는 몰라. 근데 뭐를 아냐면 얘를 어디로 보냈습니다. 이 점으로 보냈습니다 라는 거네.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O랑 O'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직선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수직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오케이? 정확히 말하면 수직 이등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 재밌는 사실은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도 12. 그러면 O'에 대한 길이도 구해줄 수 있어요. 1대 2대 루트 5니까 6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는 6루트 5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이것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이 길이. 지금 이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 그래요? 이 길이만 구해주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구해줄 수 있어. 왜?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봤더니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직각이 생겼지? 그렇지?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 B를 알면 구해줄 수 있잖냐? 당장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뭐가 돼요? 닮음이 돼. 그렇지? 왜? 이 각이랑 이 각 같잖냐? 왜 이게 어떻게 평행하니까? 이게 수직이잖아요, 이거. 평행하니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은데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억각이야. 그래서 A 닮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대 2대 루트 5의 B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 B만 구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 상태를 안 상태에서 다시 또 고민해 볼게. 혹시 이것 대 이거의 B를 구할 때 이게 연장선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B로 생각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O', D'의 길이를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랬더니 이 길이는 뭐인 거 알아요? 5인 거 알아.
이 길이는 뭐인 거 알아요? 5인 거 알아요. 왜? 그대로 접은 거니까. 그럼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건가? 그래요? 이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보조선을 하나 더 그어볼게. 여기가 수직이거든? 수직이야. 근데 이 길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닮음을 찾을 수 있나? 이 수직이면 닮음이 안 생기네? 그럼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봅시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길이들을 좀 구해줄 수 있나? 여기서 이제 어떤 길이를 우리가 알고 있냐면 일단은 이 길이가 1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길이가 이 길이가 6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래? 근데 이 길이가 5라는 사실만 알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를 구해줄 생각을 해줘야 되네. 이 길이를 구해주려면 다른 닮음을 하나 찾아줘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 봐봅시다. 5, X. 이렇게 놓을게. 봐봤더니, 나는 이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거랑 같은 길이를 알아. 어떤 길이가 같아요? 지금 봐봐. 이 점을 A, B, C, D, E 라고 놓으면 이 O'에 대한 길이랑 이 O에 대한 길이는 어떻게 돼요? 같아지지. 왜냐면 이거 이제 연결해버리면 얘를 이렇게 연결해버리면 지금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거든, 실제적으로. 직각이야. 길이가 같아. ASA 합동이야. 두 삼각형이. ASA 합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D'E의 길이랑 DE의 길이는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길이가 뭐니까 X-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이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은 X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리해 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2의 제곱은 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0의 X 플러스 25. X가 사라지고 이항시켜 봤더니 12X 144 145에서 25 빼면 120 X는 1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오케이? 이 X의 길이가 10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다 구해진 거야. 뭐가 다 구해진 거예요? 이 길이가 10이야. 그러면은 이 커다란 삼각형 있잖냐? 이 커다란 삼각형하고 이 찌끄만 삼각형의 B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2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대 3이야.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몇 대 몇이 되겠습니다? 2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가 뭐가 돼요? 4루트 5가 돼요. 6루트였는데 3대 2니까 3분의 2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뭐가 돼요? 4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이가 4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길이가 다 나왔거든? 이 길이 밑변의 길이 4지. 높이가 뭐예요? 10이에요. 높이가 10인가? 몇 대 몇이었어? 1대 2니까. 8이 돼요? 그래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5에서 4만큼, 8만큼. 9,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뭐를 이용해 봤어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 봤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B로 처리가 안 될 때 있잖아, 가끔. 뭐가 이용이 됐어? 피타고라스 이용된 거 보이지? 그래요? 이거 너희들이 좀 기억하세요.
B로 처리하다가 안 돼. 삼각형을 그렸는데 B로 처리하다가 안 됐어. 그럼 뭐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처리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너희들 좀 기억해 봐. 알겠지? 내가 이제 이거 왜 언급하냐면 나중에 등장해요. 닮음을 찾을 때, 그러니까 등비 수열 문제라든가 등비 급수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미적분을 배운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미적분 내용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B를 처리하다가 잘 처리가 안 되네 라는 게 나오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오케이? 뭔 소리지?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은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잖냐. 다른 방법은 당연히 뭐 이용하겠어요? 접었잖냐? 뭐 하면 돼요? 대칭시키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도형으로 어렵게 풀었단 말이야 내가. 근데 당연히 얘를 뭐로 주면 돼? 좌표로 주면 돼. H축부터 이거 X축, Y축이 있잖냐. 얘가 뭐 콤마 뭐예요? 6 콤마 10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점을 연결했을 때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가 있어. 그지?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이 될 거냐라는 것은 당연히 기울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기울기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뭐 콤마 뭐를 지나겠습니다. 3,6을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러면 이 점 할 때 이 점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냐. 그렇지. 사실 이 방법이 더 쉬워요. 사실 이 방법으로 구하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근데 일부러 도형의 성질로 내가 자꾸 풀어주는 거야. 전에부터 내가 도형의 성질을 자꾸 보여주잖냐? 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결국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때 도형의 성질로 풀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있는데, 이렇게 좌표를 주면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잖냐?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 항상. 도형을 푸는 게 너무 빠른가? 아니면 도형을 풀 수 없었다면 이거를 도형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자꾸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연히 D'의 좌표는 대칭이동 시키는 거니까 너희들이 수직이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개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라는 걸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그래요? 넘어갑시다. 라스트 이것만 하고 끝내자. 깔끔하게 이 문제만 합시다. 뭐야?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근데 이거 굉장히 쉬워. 삼각형이 있잖냐. 그냥 우리가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에서 넓이 2등분 하는 건 굉장히 쉬워. 왜냐면 한 점이 그냥 주어졌단 말이야. 이게 중점이거든? 그럼 넓이 2등분 했을 때 이 점의 좌표가 뭘까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이런 거 배웠다? 2분의 1 A B 사인 세타 배웠지? 중학교도 배우셨냐?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이거 배워요. 오케이? 그러면 넓이가 얘가 2분의 1 됐어. 얘가 이제 2분의 1 A 됐거든? 얘가 2분의 1 A 됐거든? 그럼 넓이가 2등분 되려면 B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점을 지나치면 원래 그대로가 돼야 돼요? 이 자체로 2등분 돼버렸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봐보자. 얘가 이제 이 도형을 봐보자. 이런 방식으로. 그럼 얘는 길이가 얼마가 됐어? X좌표만 비교해봐도 1대 2의 B니까 3분의 2 됐잖냐? 그러니까 2분의 1 A, B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어차피 똑같아. 근데 A가 뭐가 됐어요? 3분의 2배가 됐어. 그럼 넓이가 2분의 1이 되려면 B가 어떻게 돼야 돼?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B가 얼마만큼으로 줄여야 돼요? 4분의 3B가 되면 곱해서 2분의 1이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럼 얘가 몇 대 몇이야? 4대 3이 성립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Q의 좌표는 너무나도 쉽게 나와버리지.
그지? Q의 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3을 곱한 4분의 3을 곱한 2분의 9, 4분의 3을 곱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때의 기울기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이 도형의 성질로서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